네,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 모의고사 12회입니다. 자, 1번. 해크만과 올드햄이 제시한 직무 특성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일상적이다 반복적인 직무는 기능의 다양성이 적게 요구되죠. 그게 1번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율성은 직무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한다? 아니죠. 과업의 자율성이죠. 핵심적인 직무 차원이 과업의 자율성이 있었잖아요. 자율성은 직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책임을 느끼게 해서 동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3번, 과업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도. 이거는 과업의 독자성이 아니라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이 하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제품의 어느 한 특정 부분만을 만드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게 과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과업의 독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유인물의 직무 특성 모형 OX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직무 충실화 이론의 기초에서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직무 특성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단순성, 과업의 중요성이 직무에 많이 반영될수록 직무 만족과 성과가 높아진다. 이거 O예요, X예요? 틀린 문항이죠. 기술의 단순성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어디 갔냐? 아, 네. 기술의 단순성이 아니라 기술의 다양성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 다음에 과업이 중요한 거, 이렇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만족성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기술의 다양성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3번. 직무의 핵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를 설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특성에 들어간 요소들이 뭐예요? 과업의 독자성, 과업의 중요성, 기술의 다양성, 자율성,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은 동그라미. 4번. 자, 직무 충실화 개념의 기본을 두고 있고 현재 직무를 진단해서 기존 직무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직무 의미와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직무 특성 모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4번은 동그라미입니다. 5번. 자,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기술의 다양성이 아니라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X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직무가 조직 전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과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과업의 독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X고요. 7번. 직무에 대한 의미나 내적 동기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성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자율성이 높은 일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 9번. 직무 특성 모형은 직무 특성과 성과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 실질적인 직무 설계 방법이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2번. 동기부여 이론 중 허즈버그의 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경영관리에 염두를 두고 개발된 작업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론이다. 자, 여기까지. 자, 경영관리에 염두에 두고 개발된 작업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론이다가 실제 기출문제 다까지 문항으로 나왔던 것들이고요. 자, 동기 요인의 충족을 위해서 직무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허즈버그는 위생 요인보다는 동기 요인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직무 불만족은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직무 만족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죠. 바꾸셔야 되겠죠. 직무 불만족은 직무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직무 만족은 직무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죠.
3번, 종업원들이 작업 환경에 대한 반응이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한 게 아니라 허즈버그는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죠.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종업원들의 개인차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닦아준 문항은 두 개가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다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사할 거라고 보고 개인차를 인정한 게 아니라 개인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4번. 직무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의 양극점으로 파악한다? 아니죠. 자, 만족과 불만족을 전혀 별개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각각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동일선상의 양극점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니까 1번입니다. 3번,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 이론이요.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조직 욕구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을 중요시했고요. 시스템 간의 모든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이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조직과 환경을 하나의 물건처럼 실제 존재하는 물체처럼 생각을 했다는 게 단점이고요.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은 그냥 한경만 강조했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무시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개방 합리적인 이론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개방 합리적인 이론이 뭐예요? 개방 합리적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 환경을 폐쇄 체계에서 개방 체계로 했었고 체계의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체계 이론하고 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상황 이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개방 합리적인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자, 민츠버그는 2009년 관리자의 업무를 기술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관리 상호작용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관리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활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잠깐 보세요. 그러면 간호관리자 역할을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앞에 정보적인 차원, 인적 차원, 행동 차원으로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인적, 사람을 통해서 활동,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의 역할을 세 개 차원으로 구분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대내적과 대외적인 역할로 구분한 거 맞죠?